아우, 정말 개킹받는 코인이지만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정말 골치 아파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확신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맨날 똑같은 소리만 자꾸 하는데 지켜봐야 된다, 요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좀 올라갔다 싶더니만 이 최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니 바로 이렇게 강한 하락이요. 또 반등을 좀 줬더니만은 또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2차로 쭉 떨어지는가 보다 싶다가도 갑자기 이런 상승이 오고, 그랬다가 또 여길 맞으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딱 명확한데요. 기준은 결국 뭐냐면 이 지점을 넘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만 6천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재차 신고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무빙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뚫지 못하면 이렇게 비비다가 또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10만 달러나 아니면 10만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랑 좀 다른데,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저점을 갱신을 하는 형태로 갔어요. 근데 바이낸스를 보면 이 강한 아랫꼬리로 이렇게 떨어져서 아직까지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어쨌든 코인베이스 차트가 좀 더 멀쩡하니까 코인베이스 차트를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봉이 어디서 마감이 되는지 중요한데 여기를 일단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랑 만났을 때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 정말 안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가끔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와서. 그렇게 되려면 얘가 여기서 오늘 반등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가 데드 크로스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러한 모양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고 단기 박스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주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랑 단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돌리면서 이 힘이랑 붙겠죠. 거기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력해서 이긴다면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맞다 아니다를 예측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아무리 봐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애매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 보통 여기니까, 그래서 뭐 99,000이나 아니면 뭐 10만이나 이런 데를 일단 보는 건데, 그 관점이 없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돼요. 11만 6천을 뚫어줘야 되고, 확실하게. 그럼 11만 6천을 뚫기 전에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조 증상이 일단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서 일봉을 계속 위에서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볼 때지 무언가를 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미넌스도 굉장히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데, 일단 깔끔하게 차트를 놓고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사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얘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베스트인데, 뭐 이렇게만 떨어지면 베스트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건 차트상으로 말이 되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 만약에 우리가 겪게 된다면 또 얼마나 알트가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받겠죠. 그럼 이것 자체도 또 뭐냐면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변곡에 와가기도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반대 무빙이 걸렸을 때 오는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계속 제가 뭐 비트나 비트 비중, 이더, 현금, 그 다음에 이제 알트는 진짜 조금씩 잘게 쪼개서 엄청나게 쪼개서 여러 번 해야 된다, 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반대 무빙이 나올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뭔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이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빙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세력에서.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럼 원하는 게 그럼 뭐냐, 이건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정말 시즌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시즌 종료는 아니다.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럼 얘가 시즌 종료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시즌 종료가 아니게 된다면
또 어떤 식으로 방법이 될지 이런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가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시즌 종료가 되려면 아직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시즌 종료라고 하면 이때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요. 일단 먼저 내려가는데 1월달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좀 반등이 왔을 때 이 월봉에서 이런 데를 계속 얻어맞으면서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기회는 일단 준다라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월봉상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 않았고, 근데 좋지 않은 캔들은 맞다. 이런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러다가도 우리가 횡보를 한 다음에 이걸 아직 10월 달이 끝나지 않았고 10월 달 끝날 때 만약에 이 지점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다음번에 이렇게 만약에 장대 양봉이 뜨는 경우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아직까지 시즌 종료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즌 종료가 아니더라도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일 때 개미들을 만약에 털기 위해서 지금 보면 뭐 이더리움의 손바뀜도 있지만 어쨌든 매입을 하는 움직임도 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제 주체들이 정말 이 시즌을 이어나가려고 하기 전에 정말 긴 매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가격을 더 떨궈서도 매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이렇게 새로 고침을 또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여전히 USDT는 좋아요. USDC도 이제 또 나쁘지 않고요. 다시 오르고 있고. 얘가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 코인 시장 자체의 퍼포먼스로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오면 엄청 크게 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또 이거 좀 골치 아프긴 하겠지만 어쨌든 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더 겪어야 되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떠한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요즘에 되게 목이 안 좋아가지고 참 들으실 때 좀 골치 아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되겠고, 김프도 어제 비트가 오를 때요, 얘가 4%대까지 빠져서 7%에서 4%대 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또 비트 빠지니까 김프가 또 올라요. 새벽에 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안 좋은데, 이게 빨리 김프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그게 되지 않으면 또 이거는 계속 리스크니까 그걸 또 우리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찾아보면 매물대, 청산가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요 위에 계속 숏 매물대를 쌓고 있어요. 11만 4천 이런 데다가 이제 보면 여기 숏 매물대 굉장히 많죠. 롱은 이제 점점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롱도 여기에 큰 물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정리하고 이렇게 오르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운전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만 5천이나 아까 11만 6천을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주면 이 물량을 다 청소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12만 달러 이런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그걸 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어제 금이 많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조금 오긴 했는데 다시 그러다가 또 금이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중기적으로 좀 꺾여서 떨어지거나 하면 그러면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6월 22일부터 이렇게 지금 8월 달까지 올랐는데요. 그리고 빠졌는데, 금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가 5월 16일, 15일쯤에 저점을 찍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5월, 4월부터 8월 이게 끝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금이 일단 비트코인의 수요를 좀 많이 가져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어쨌든 좀 갔다가 좀 이렇게 눌리면서 횡보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가 이제 좀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장기 보유자들이 어쨌든 매각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롱텀 홀더들이 매각을 할 때 이렇게 튀어오를 때 그때 보통 이제 변곡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뭐 손바뀜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뭐 정말 얘네들이 시즌 종료를 하기 위한 대거 매각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어찌됐든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수렴이 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주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밑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위로 가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변동성이 올 것 같은데 이건 위아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올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리스크 관리할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무조건 맹신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갈 거야, 이제 갈 때 됐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바이낸스에서 계속 보면 이 물량을 이제 찍어 누르고 있어요. 바이낸스 애들이 좀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코인베이스 자체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적기는 해요. 우리가 이걸 좋게 보면 이쪽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바이낸스의 주도권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제 언젠가 금추월이라는데 이게 이번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될 거니까 한다, 이거 뭐 10년 보고 하는 그런 투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해봤자 뭐 10% 조금 넘게 떨어지거나 이렇게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면 보통 고점 대비 70%가 빠지고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아직까지는 뭔가를 이해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이거는 판단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이 내부자로 의심되는 애들이 숏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좀 걸려요. 얘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움직임을 단기 반등까지도 맞추고 대단한 놈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지금 숏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코인 시장에 만약에 상승을 믿어도 대다수들이 호들호들 거려야, 그러니까 호들이라는 게 홀더라는 말을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들우들 떨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운전수를 아니 됐구나 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코인의 상승을 바라고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잡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갈 때가 됐다, 출발시켜도 되겠다,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뭐 단기 바닥 시도, 이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좀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부채 상세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금 가격을 부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언제가 될지 슬슬 짜증이 나잖아요. 왜냐면 다 같이 떨어지는 구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짜증나는 건 그거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왜 코인만 이 속된 말로 이지랄인가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코인, 그러면 이게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상관이 없죠. 이게 2017년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코인만 왜 안 오르고 지랄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코인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데 얘만 갑자기 날뛰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이때라서 안 된다 그러고, 얘네 떨어지면은 또 얘네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항상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다 됐으면 우리는 모두 다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뭐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 접근하는 게, 그 관점을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순유입으로 지금 전환이 되기는 한다. 그쵸? 이거는 뭐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그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좋지는 않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별로다. 그러니까 단기 움직임은 좋기가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좀 지켜내면서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린다, 그때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음을 계속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조금 더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